해병 관련된 그 서울 시내 행군이 있어요. 해병대 출신들이 오전 9시 20분 이준석 대표 아침에 저기 참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오전 9시 20분부터 하루 종일 서울 시내를 걷는데 여기에 국회의원들이 60명이 넘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내일 집회가 굉장히 커질 수 있고 내일 집회 상황을 또 대통령실도 예의주시해서 지켜보겠죠. 그리고 나서 또 다음 주에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소용돌이가 상당히. 근데 거부권 행사는 이미 예고가 됐기 그렇죠. 때문에 어제 네. 뭐 사실상 거부권 행사할 거다라는 의지를 밝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예정돼 있는 사실이고 말씀 주신 대로 국민 여론이 뭐 지금도 안 좋습니다만 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고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엔 55명의 국힘 소속의 지금 21대 국회 낙선자들 네. 55명이잖아요. 네. 유일하게 대통령과 밥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선거 끝나고 나서. 밥 한 끼로 그 될까요? 해결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검이 거부됐을 때를 경고하기 위한 집회 성격이라고 네, 봐야 네, 되거든요. 정권 퇴진 운동을 예고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지금 그 해병대 중앙전우회가 좀 수상합니다. 그 이상훈 전 해병대 사령관이 중앙회장을 맡고 있거든요. 네. 근데 4월에 신원식 국방장관을 만났어요. 둘이 친하다고. 그랬는데 해병대 지휘부 교체를 주문했나 봅니다. 그런데 신 장관이 말을 안 듣고 유임을 시켜버린 거예요. 네. 사실은 이걸 촉구하려고 4월 15일이 해병대 창설 기념일인데 그날 국방부 컨벤션 센터에서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이미 돈 주고 예약까지 다 해놨다고. 그런데 그 직전에 취소 통보 장소 사용 불허 통보가 국방부에서 온 거죠. 이러면서 이제 무너지다가 해병대 사성 장군 진급자 나온다는 기사가 그때 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역들이 팍삭을 하더라고요. 네. 이래가지고 이제 기자회견이 이제 흐지부지 되다가 대수장이라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장군단 모임이라고 거기가 신원식 장관이 활동했던 단체입니다. 거기서 이제 막말을 많이 했던 단체를. 근데 거기서 성명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건 박정원 대령의 망상과 그 항명이 사태의 본질이라고. 이렇게 해서 4월이 지나가가지고. 근데 지금 전후에서는 이후에 있을 해병대 보직 인사를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왜냐? 사령관, 부사령관이 지금 다 공수처 피의자가 되게 생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실병을 지휘하는 현행 작전의 책임자들이 사령관, 부사령관이 다 피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병전후에서 인내 한계를 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자유해병연대란 별도의 조직이 행진을 하는 것이고 네. 진짜 해병전후에는 지금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나설 수도 있어요? 특검 거부하고 그 다음에 해병대 이제 하반기에 장성 보직 인사가 있고 이때 대비해서 이거 군을 이렇게 지휘 체계가 무너지면은 이거 해병대 이제 망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이분들이. 그러면 그 압력이 또 들어와요. 이게 압력이 또 들어온다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신원식 국방장관이 놀고 있는 것 같지만은 다 요소요소에 골목에 보초 세워가지고 다 막아내고 있다고 지금. 신원식 장관이. 예. 이게 지금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지금 국방부 장관도 자꾸 이렇게 하면 무사하지 못합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진상규명하고 군을 정상화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분들은 박정원 대령 편도 아니에요. 근데 이대로 해병대가 가면 큰일 난다고 보는 예비역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까지도 하면은 군을 안정시키고 제대로 현행 작전의 최고의 준비 태세를 유지해야 될 군을 이렇게 만든 대통령과 장관에 대해 가지고 이때는 인내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국면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막 나갔다고 유임시키고. 이게 지금 이게 이래 보면은 이 수사는 수사고 NLL을 경계하는 서북도서 방어사령관을 해병대 사령관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안보에 제일 중요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사받으러 다니느라고
뚫리진 않겠죠, 설마. 아이, 그러니까 네, 그러진 않을 그러지 거라고 않겠지만 보겠습니다. 밑에서야 열심히 훈련하고 경계 열심히 서고 있죠. 네. 그건 이상이 없어요. 네. 근데 지휘 체계가 이렇게 흔들리면 네. 나중에 양병은 잘 됐지만 용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게 바로 지휘관의 역할이에요. 예. 네. 그 방금 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민주당 초선 당선자 60여 명이 최상병 특검 관철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디서 시작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국회 안에서 하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싶은데요. 네. 예, 천막 농성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어제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뭐 대통령에게 기대할 게 없다고 그렇죠. 판단하고 이제 천막 농성에 돌입하고 내일 집회가 있고 다음 주에 예정대로 거부권 행사가 되고 그러면 이제 아니 나는 특검 정국이다 이렇게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이렇게 바쁜 선거는 처음 봤어. 옛날에는 다 이때 네. 저 조용하게 그 원구성 공부하고. 준비하고 네, 공부하고. 의원들 상임위. 회의 나가고 예. 이러던 시절인데 뭔 선거 끝나고 당선자들이 이렇게 바빠? 아니 그러니까 22대 국회는 예전 국회하고도 또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 일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야말로 맞아요. 일촉즉발. 다이내믹 국회가 아니고 다이너마이트 국회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이런 예, 그러니까 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인 압력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예. 해병전후에서 서울 시내 시가행정을 네. 그것도 사실상 정부를 규탄하는 예. 예전에 이런 게 어떻게 없었어요. 상상이 돼요? 예. 이럴 수가 없지. 예. 해병전후회가 반대 성격의 집회는 할 수 그렇죠. 있겠지. 맞아요. 하지만 예. 지금은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예. 당선자가 아직 등원도 안 하고 이런 상태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하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적인 압력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어제 기자회견 정도의 대체로 이 상황 돌파가 가능하겠느냐? 그렇죠. 저는 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뭐 김건희 여사 수사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그리고 최상병 특검도 뭐 몇몇 뭐 독소 조항 빼면 뭐 특검 추천을 민주당 아니라 뭐 대연변협이 하게 한다거나 뭐 이러면 수용하겠다. 그렇죠. 뭐 이런 정도까지만 나왔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숨통을 틔워주면 압력이 조금 줄어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다 막아버린 상태에서 그렇죠. 압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팽창하니까 이게 글쎄요. 5톤 방식으로 어떻게 폭발하게 될지 그거는 지금 함부로 예단하기 네. 어려운 수준이 돼버렸다. 56분이라서 마무리해야 되지만 이것 좀 여쭤볼게요. 어제 유일하게 2번 질문 나온 게 있어요. 바로 한동훈 위원장 관련된 질문인데요. 아주 이런 얘기했어요. 짧은 기간 동안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 그는 정치인이다라는 것을 명토박아서 설명했거든요. 어떻게 앞으로의 향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관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제는 뭐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아닐까 싶고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도 고민을 하겠죠. 임기가 어쨌든 3년 남은 현직 대통령하고 싸워서 정치적으로 생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하지만 한 팀으로 묶이면 명확한 거는 무조건 망한다. 이거는 네. 정치적으로 뭐 성장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사그러든다는 거는 알고 있을 것이고 네. 그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그런 고민이 있다 보니까 대통령실의 오찬 초청도 거절한 거잖아요. 네. 딴 사람들하고는 다 돌아가면서 밥을 먹어도 저기는 내가 안 간다 라는 태도를 명확히 한 거고 예.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는 표현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주요 정당의 뭐 대표자라고 그랬나 네. 비대위원장이라고 예, 그랬나. 그러니까 대통령도 한동훈 위원장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도 약간 접은 거 아닌가. 아니 네. 여당도 아니고 어떻게 본인이 소속했던 정당에 대해서 국민의힘 아니면 여당이란 표현이 안 나오고 예. 주요 정당이란 표현이 나왔을까. 그러니까 이제는 각자 갈 길 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네. 홍준표 시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한동훈은 용서하기 어렵다. 홍준표 시장님이 참 그렇구나. 요새 열심히 하시죠. 열심히 네, 하고 용서하기 어렵다. 있어요. 네. 한동훈이 문재인 지시로 우리를 괴멸시킨 국정농단 사건의 참상을
나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그 그런데 상급자가 누구였는데? 그 상급자가 윤석열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한동훈 당시 검사가 네. 3차장이 그렇게 네. 열심히 할 때 그 바로 상급자는 윤석- 왜 건너뛰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장시호 녹취록이 터졌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변희재 대표가 홍준표 시장을 만나야 돼. 둘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게 이제 뭐 제가 이 주적 관계가 아주 뭐 대단히 이제 헷갈리는데 네.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 그 자기 중심을 이제 확보한 사람이다 한동훈은 그 얘기가 뭡니까? 걔 많이 컸어 이제 더 이상 내 자식 아니오. 머리 많이 다 컸어. 커서 독립해고 가출하네요. 네. 더 이상 내 자식 아니오. 이 얘기지 그게 뭐 걔 보니까 많이 컸다는데. 그 얘기 아니오. 끝났다. 예, 끝났다. 이런 의미로 봐야 돼. 그나저나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뭐 윤석열 대통령 탈당해라, 진짜 보수 괴멸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올라오고 있다는데 앞으로 일종의 이제 보수 언론, 그 다음에 보수 지지층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어떤 태도,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 상당히 의구심이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겠죠. 진짜 어떻게 할 거냐. 네. 아니면 정말 본인과 가족의 안위만을 생각할 거냐. 그리고 진영을 넘나들면서 딜을 할 거냐. 네. 그걸 지켜보겠죠. 사실은 근데 저는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봐요. 어떤 방향으로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자꾸 막후에서 하려고 하니까 좀 예. 문제인데. 근데 한국일보 그다음에 뭐 그 뒤에 이어진 후속 보도를 보면 대체로 맞는 것 같거든요. 그게 저도. 예, 이재명 대표하고 이런 딜을 하려고 했었던 게 사실이고 실제로 비서실장 정무수석 인사가 났다는 거잖아요. 어? 그리고 심지어 제일 그 의문의 일패는 원희룡 장관이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나와요. 실명으로 거론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 치워진 거잖아요. 예. 비서실장으로 논의가 되다가 언급이 안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라서 제낀 건데 이재명 대표는 또 뭐 경쟁자는 많을수록 좋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동조하면 자칫 잘못하면은 휩쓸려 갈 수가 있으니까 네. 사실은 선을 그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영수회담 초반에 약 17분 준비된 원고를 읽는 그 화면은 뭐겠어요? 네. 사실은 그 전에 별 얘기가 다 오고 가고 다 들었는데 네. 선을 확 거버린 거잖아요. 윤 대통령을 향해서. 네. 예. 당분간 안 한다. 안 믿는다. 이거 예. 안 한다. 예. 선을 확 긋고 시작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 당분간은 지속될 텐데 예. 더불어민주당 외에도 예. 접촉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그러니까 그 참모들이. 예, 참모들이. 예. 참모들이 민주당 말고 예. 누구랑 접촉을 합니까? 아니 뭐 민주당만 정당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는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예. 이게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오고 예. 집권 세력이 힘이 셀 때는 그런 게 통할 수가 있는데 네. 이건 누가 봐도 점점 기우는데 거기에 그쪽에서 손을 내민다고 잡는다? 그거 잡겠어요? 그렇죠. 예. 예. 그게 힘든 상황이죠. 지금. 당연히 개혁신당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 보입니다. 예, 예. 녹색정의당은 없습니다. 정의당은 네. 그런 일 없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만 살 길을 찾느냐 아니면 보수 전체의 네. 지도자로서의 대한민국 향후의 어떤 운영 방향에서 보수의 지표를 가지고 네. 가느냐 그게 아니라 다 집어던지고 그냥 본인 살기 위해서 민주당 혹은 또 그 밖에 다른 정당들하고 협력해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느냐 거기에서 그 정치 주체들은 어떤 판단을 하느냐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맞습니다. 다음 주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지금 완전 소수로 전락한 지지층마저 반토막 이상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 지금 대통령이 준 사인은 내가 국민의힘이란 배를 타고 다니는데 이번에 보니까 배 바닥에 빵꾸가 나고 균열이 가서 이 배를 버리고 남의 배에 올라타겠다는 저쪽에 옆배에 올라타겠다. 민주당 배가 더 크네. 네. 그랬는데 저기 가만 있어봐. 나를 그럼 함부로 겨누고 있거든. 나 그 배 탈래. 뭐 네. 이런 식의 느낌까지 줘버린 거야. 실제 그렇다 여부와 관계없이. 네.
이게 지금 황당한 뉘앙스죠, 사태 아닙니까 뉘앙스. 이게 예. 황당한 사태가 예, 그거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어. 그래서 그리고 작은 배들 더 정- 있네. 그러니까 저 배도 어쩌면은 한번 타볼까? 타볼까? 아 근데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셔서 그렇게 타기는 배가 좀 작아서 글쎄 배가 조금 예. 작긴 하네. 예. 아니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입니다. 참 많은 걱정이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다음 주에 또 어떤 정치 상황이 펼쳐질지 주목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